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탄 탱고라는 작품입니다. 저자는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출판은 알마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면 사이비 종교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능력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속에 묘사되는 2000년 전 후한 말에 황건적의 태평도가 그랬고, 또 세기 말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묵시론적인 종말론을 내세우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랬습니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시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리 유토피아 아니면 태평성대는 아닌 듯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고난에 부딪힐 때 무언가 혹은 누군가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절망과 무기력함이 클수록 구원자인 메시아에게 거는 믿음과 신앙은 커질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구원자에게도 배신을 당한다면 그 인간은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작품 사탄 탱고는 구원자를 기다리며 절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의 데뷔작 소설입니다. 이 작품 사탄 탱고는 공산주의가 몰락해가는 1980년대 헝가리 남동부의 한 집단 농장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집단 농장은 이미 해체가 돼서 이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특별히 할 일도 또 새로운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던 마을의 구세주 이리미야 씨를 보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로 죽어가는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차용한 컨셉 같은 구원자 메시아의 부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 술집에 모여서 이리마 씨를 기다리면서 아주 흠뻑 취해서 탱고를 춥니다. 파티를 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나마 희망 속에서 화합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의 가망 없는 상황을 구제해줄 목자 이리마 씨가 돌아오고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절망과 파멸의 악순환을 끊어줄 구원자의 재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농장 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리이마 씨라면 능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리이마 씨는 희망 없는 사람들의 가망 없는 상황을 구제해줄 목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닥 없는 어리석음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 그가 결국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다. 그가 자취를 감추자마자 상황은 비탈길을 내리구르듯 나빠졌고 농장은 점점 더 갈수록 어려운 형편으로 내려앉았다. 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리이마 씨에 대한 이 무한한 신뢰, 그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리이마 씨가 사라지고 나자 몰락을 걸은 이 마을의 상황을 절망하고 있었고 다시 그가 돌아온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리이마 씨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확히는 공산당의 정보원인데 어떠한 이유로 지난 1년 반 동안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정보원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리이마시는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1년을 일해서 모은 돈을 갈취합니다. 모두를 위한 사업 자금과 그런 거를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마을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여기저기로 흩어버려서 자신의 개인 정보원으로 활용합니다. 철저하게 유린하고 착취하는 거죠. 자신을 믿는 일종의 신도 같은 마을 사람들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줄 선량한 목자라고 믿었던 이리이마시는 사실 어리숙한 양을 깨어낸 사탄 늑대였습니다. 이 소설 사탄 탱고는 각각 6개의 챕터로 구성된 총 2개의 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탱고의 스텝처럼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의 그런 구성입니다. 1부, 춤의 준서 1은 1. 그들이 온다는 소식으로 시작해서 6. 거미의 작업 2. 악마의 젖꼭지 사탄 탱고까지 이렇게 1부터 6까지 가는 구성이고요. 이리이마시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술집에 도착하기까지를 1, 2, 3, 4, 5, 6 챕터로 구성했습니다. 반대로 2부 춤의 순서 2는 6. 이리이마시가 연설을 하다로 시작을 해서 1. 원이 닫히다로 끝나는 역순의 구조입니다. 6, 5, 4, 3, 2, 1 챕터로 내려가는 이게 탱고의 스텝 같기도 하고 또 절망과 희망 그리고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좌절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좌절과 희망이 순환하는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헐리치 부인이 한사코 주장하기를 이리이마시와 페트리너가 그리고 그날 합류한 어린 악마 새끼까지 시내로 떠난 부슬비 내리던 그날 나문이들이 술집 앞에 줄지어 서서 떠나가는 구원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찬란한 색을 띠더니 높은 곳 어디선가 분명히 천사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날부터 자신들이 달콤하지만 기만적인 어떤 꿈의 포로가 아닌 오랜 고통 끝에 해방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리이마시가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또 꼬여서 돈을 다 걷어서 다시 떠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리이마시한테 어떤 후광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기만적인 부분이죠. 사람들은 특히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비 종교가 또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절망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묵시론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탱고 춤을 추듯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이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야기의 배경이 실제로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의 헝가리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은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기 이전인 1985년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는 아직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지 않았는데 이 소설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산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언한 반체제적인 내용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타포와 암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이라든지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목자, 또 종이 없이 들려오는 종소리, 거미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거미가 치는 거미줄, 꽤나 이런 것들이 깊은 문학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오줌 줄기가 찰박이는 소리를 들었고 또다시 정체 모를 슬픔을 느꼈다. 그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며 언제까지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을 거대한 천구도 결국은 어딘가에서 끝이 나겠지. 이곳의 모든 것이 유한한 운명을 가진 것처럼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세계라는 돼지우리 속에서 태어나 갇혀 있다. 그는 여전히 지끈거리는 머리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오물 속에 뒹구는 돼지들처럼 뭐가 어찌 된 건지도 모르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젖꼭지를 향해 아우성치지. 사료통으로 빨리 가려고, 밤이 되면 침대로 돌아가려고 허둥대는 거야. 네, 이런 부분입니다. 후터키의 독백 부분인데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좀 절망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 사탄 탱고는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헝가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이 읽히고 있다라는 점은 어떤 국가와 문화를 떠나서 인간의 본질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다, 실려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조금 천천히 읽어볼 만한 심오한 그리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탄 탱고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알마 1. 그들이 온다는 소식. 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 방울이 마을 서쪽에 갈라지고 소금기 먹은 땅으로 떨어질 즈음 이제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는 온통 악취나는 진흙 바다가 펼쳐져 들길로 다니기도 도시로 가기도 어려울 터이다.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가 들려올 가까운 데라곤 남서쪽으로 4킬로 떨어진 호후마이스 지대의 외진 소성당 하나뿐인데 거기엔 종이 없는 데다 종탑은 전쟁 중에 무너졌으며 멀리 있는 도시의 소리가 여기까지 와 닿을 리도 없었다. 게다가 어쩐지 의기양양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아마도 방앗간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후터키는 쥐구멍만한 부엌 창으로 밖을 내다보기 위해 몸을 일으켰지만 덕게 앉은 창유리 너머에는 종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새벽의 푸름에 감싸여 기척 없이 적막한 마을만 있을 뿐이었다. 다만 멀찍이 흩어져 있는 집들 가운데서 의사의 집, 가려진 창문에서만 한 가닥 빛이 틈으로 새어나왔는데 그나마도 의사가 어두운 곳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후터키는 쓰러져가는 종소리에 미약한 울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숨을 죽인 채 사태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다. 후터키, 넌 아직도 꿈을 꾸는 거야. 그렇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한층 적막 속에 잠겨버렸다. 다리를 절기내도 감탄할 만큼 유연하게 걸을 수 있는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부엌 바닥을 밟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 나 말고는 아무도?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숙이듯이 내밀자 얼굴로 매서운 냉기가 끼쳐와 잠시 눈을 감아야 했지만 그는 닭 울음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윙윙 울어대는 바람이 지나간 뒤에 적막에 한껏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심장만 나직이 고등칠 뿐 모든 게 비몽사몽간 귀신 노름이었던 듯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누가 날 골리려 꾸민 집 같군. 그는 슬픈 기분으로 불길한 하늘과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난 여름의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호련 그는 환영처럼 아카시아 가지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혼의 원 속에서 유의를 버리고 혼돈의 와중에 귀신이 재주를 피우듯 기상천외한 망상을 진짜로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요람과 관의 십자가에 결박되어 경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그는 결국 냉혹한 직결 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 시체를 씻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부지런히 피부를 벗겨내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차없이 인생사의 척도를 깨닫고 말리라. 돌이킬 수도 없이 사기꾼들과 벌이는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결과는 진즉에 결정되었고 끝내 그는 마지막 무기처럼 지녀온 안식처로 한 번 더 돌아가고픈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는 마을 동쪽으로 시선을 향해 한때는 삶의 소음으로 부산했으나 지금은 버려진 채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붉게 부푼 해의 첫 햇살이 부서진 농가의 기와 없는 지붕 틈새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결단을 내려야 해. 여기서는 더 살 수가 없어. 그는 도로 따뜻한 침대로 기어들어 팔베개를 하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는 않았다. 유령 같은 종소리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갑작스러운 정적, 위협적인 침묵이었다. 이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또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았는데 돌연 주위에 말없는 물건들이 신경을 건드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찬장이 삐걱 소리를 내고 냄비가 덜거덕거렸으며 사기 접시가 딸각 내려앉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 곁에서 땀내를 풍기며 자고 있던 슈미트 부인과 등을 마주하며 돌아누웠다. 그리고 침대 옆을 더듬어 잔에 담긴 물을 마시고 나자 그를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리도록 만들었던 두려움이 물러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슈미트와 크라네르는 지금쯤 양떼를 몰고 그간의 염전지대에서 마을 북쪽의 농장으로 가 8개월 동안 죽도록 일한 품삯을 받아오는 중이리라. 그들이 걸어서 마을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몇 시간이나 남아있기에 그는 잠이나 더 자기로 했다. 눈을 감고 돌아누워 여자의 몸에 팔을 올렸다. 다시 종소리를 들은 것은 잠에 거의 빠져들려던 때였다. 맙소사. 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지만 앙상한 맨발로 돌바닥을 딛는 순간 종소리는 또다시 멈춰버렸다. 그는 몸을 수그리고 두 손은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이 타는데 물잔은 비었고 오른 발까지 아팠지만 그는 침대에 다시 누울 생각도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했다. 기필코 내일은 떠나야겠군. 그는 부엌에 아직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 하나씩 눈여겨보았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늘어붙은 화덕, 구석에 밀쳐둔 손잡이가 갈라진 바구니, 다리가 덜컹거리는 식탁, 벽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화 몇 점, 그리고 문 옆에 쌓아둔 냄비들. 눈길은 마침내 훤해진 작은 창문에 가 닿았다. 늘어뜨린 아카시아 나뭇가지들과 지붕이 푹 꺼진 헐리치의 집.
삐딱한 굴뚝과 거기서 솟아나는 연기가 내다 보였다. 내 몫을 챙겨야지. 그것도 오늘 저녁에.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내일 아침 말이지. 아이쿠. 옆에서 슈미트 부인이 펄쩍 놀라 일어났다. 희미하게 밝아진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헐떡거리던 그녀는 모든 게 원래대로임을 알자 안도하며 다시 뒤로 털썩 누웠다. 왜 그래요? 악몽이라도 꿨나? 후터키가 물었다. 슈미트 부인은 아직까지도 놀람이 가시지 않은 듯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말도 마요. 오 하느님. 그녀는 손을 가슴에 갖다 대며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네. 어쨌냐면 내가 방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열지는 못하겠고 커튼 너머로 엿보고 섰는데 등밖엔 보이지가 않아요. 막 문고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입이 보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아주 거칠고 눈은 유리로 만든 것 같았어요. 끔찍해라.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 내가 문 열쇠를 한 바퀴만 돌려서 잠근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하지만 문까지 가기엔 이미 늦었지. 그래서 재빨리 부엌문을 닫는데 이번엔 부엌문 열쇠가 없고 고함을 지르려니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왜 이러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창 너머에서 헐리치 부인이 가만히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웃을 때 어떤지 당신도 알죠? 그 여자가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밖에 있던 사람은 발로 문을 차고 곧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데 부엌 칼이 떠올라서 찬장으로 달려가니까 서랍이 걸려서 열리질 않아서 당기고 또 당기면서 여하튼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니까. 그 다음엔 문짝이 우지끈 뜯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난 여전히 서랍도 열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부엌문 앞까지 와요. 나도 드디어 서랍을 열어 칼을 집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팔을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 갑자기 그 사람이 방 모퉁이 창문 아래 뻗어 있더라니까. 아, 맞다. 그 사람 주변에 파란색과 붉은색 냄비들이 널려 있었지. 냄비들이 온통 부엌 안을 날아다닌 것처럼. 그런데 이제 내 발밑 부엌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난 부엌이 통째로 자동차처럼 굴러가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말을 마친 그녀는 마음이 놓인 듯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하네. 후터키가 고개를 저었다. 난 어땠는지 알아?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에이, 설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종소리? 어디서? 그걸 모르겠더라니까. 게다가 2차례나. 한 번 들리고 또 한 번. 슈미트 부인도 고개를 저었다. 정신이 나가려나 봐. 아니면 나도 그게 다 꿈이었으려나? 후터키가 투덜거렸다. 조심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 슈미트 부인이 짜증을 내며 돌아누웠다. 늘 똑같은 소리. 그런 말 그만 좀 할 수 없나? 그 순간 뒷문이 찌걱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둘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남편이에요.